서울 와서 지금 방송을 서울처럼 유튜브가 잘 돼 있고 사방이 잘 돼 있고 이런 데서 철저하게 지금 Y기업 장애장 하수인들이 막고 있어요. 내 생방을 완전히 철저하게 끊고 있어요. 뭐 저기 35년 동안 방배동 집을 그 방배동 전 부동산을 막아가지고 35년 동안 단 한 건의 임대나 매매 계약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Y기업의 장회장이 Y기업의 장회장이 이런 짓을 지금 하면서 한 개인의 사유권 재산을 막고 35년 동안 공산 국가도 아니고 한 개인을 망하기 하기 위해서 파탄내기 위해서 그 모든 가족의 정신을 조종하고 갖다가 임대와 매매를 35년 동안 단 한 건도 45년을 갖고 있는 동안에 Y기업이 소홀되기 전 10년 전에는 임대와 매매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됐어요. 우리 집이 주변 집보다 상황이 좋은 게 3면이 도로에 면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이 내놓으면 그냥 돌아오고 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가 내놓으니까 한번 들어오면 10년씩 살아요. 그리고 또 저기 세입자한테 또 임대료를 간혹씩 올릴 때도 있지만 거의 안 올린다시피 해서 지금 시세로 6억짜리 2층 방 3개 지하철 2분 거리에 있는 집이 1억이에요. 1억이 살던 사람한테 특약사항으로 저기 시세의 절반값으로 계약을 하고 사는 날까지 임대를 올리지 않고 동결한 조건으로 임대 매매를 할 때마다 뭐 저기 내용 증명서 보내고 저기 Y기업이 세입자를 그냥 뒤에 변호사를 사주고 뒤에서 법원 판검사를 다 매수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니까 내가 짜낸 방법이 세입자한테 시세의 절반값으로 주고 그 사는 날까지는 내가 나가는 소리도 안 할 뿐더러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는 그까지 임대료를 동결시켰어요. 7년 동안 동결시켰어요. 하나도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런데 2억 5천 시세 절반이 2억 5천인데 이 세입자가 자기가 그 다른 세입자가 셋이나 시세보다 절반이니까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걸 이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계약서를 쓰려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1억밖에 없으니까 1억에 대해서 월세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작 말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전세를 계약할 사람하고 계약을 할 건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 하느냐. 그 사람들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와서 뭐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1억에 월세를 해주라고 그랬어. 이것은 전 세입자를 내보느라고 내가 대출 받아서 2억 4천을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2억 5천 받아가지고 2억 4천 대출을 갚을 돈이라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말고 자기가 대출 이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그 시세대로 정확하게 뭐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 1억에 50만 원씩을 넣겠다고 그래요. 월세를. 그래서 계약을 해주면서 특약사항으로 이사 갈 때는 시세 절반값으로 이사 가기 때까지는 주인이 임대를 올리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집이 매매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외에는 자기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아라. 그러고는 1억에 50만 원으로 7년 전에 계약을 해줬는데 이 Y기업이 세입자마다 100% 매수를 해서 재건축하고 방배 부동산하고 짜고 우리 집 포크레인으로 담벼락이나 대문을 부셔 먹버리고 그것을 대여섯 번 했어요. 세입자들은 들어오면 100% 내용 주면서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는데 우리 집은 내놓으면 바로 계약자가 달렸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를 치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해약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35년을 임대를 했는데 지금 시세가 작년 시세가 방배동 부동산 2층이 방 3칸이 지하철 2분 거리 시세가 6억에서 7억인데 1억에 지금 12달을 임대료를 맞고 그 특약상을 어기고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들어놓고 나간다는 조건을 다 어겨버리고 특약을 어기고, 그리고 2억 5천에 전세를 1억에 50만 원에 자기가 사정을 해서 그렇게 대출 이자를 갚는 걸 미치고 그렇게 편리를 봐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임대료도 안 내고 1억에 지금 해놓고 일본에 엿먹이라는 거죠. 뒤에서는 이제 Y기업이 뒷돈 내주고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에 30배에서 33만 배의 카디움, 비소, 구리, 납, 아연 뭐 이게 중급성들을 전부 배출해서 33만 배가 안동 때문에 고기가 다 비 올 때는 전부 뒤집어서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이 저주를 50년째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기업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정화하지 않은 물을 이렇게 버리냐. 정화에 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떼돈을 벌어서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의 죽음. 이 강원도 펜션의 14명의 죽음이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한 군데 모이게 해서 처음 만난 남자 둘 여자 하나씩 해서 펜션에서 전부 똑같은 유서 쓰고 똑같이 다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태원의 죽음하고 똑같다. 전국 각지에서 불러들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이번에는 미러가 자살명령, 살인명령은 단어다. 아무리 우리가 1969년도 70년대에 명동거리 가면은 사람이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렸지만, 인파가 사람을 밀어냈지만 저런 사고는 안 일어나거든요. 가파른 데서 미러가 Y기업의 이 이태원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재환이나 최진실 매니저까지 포함해서 가족 4명이 죽은 원인도 Y기업 짓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을 정신조종을 해서 안방금고에 Y기업의 범행이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서 선능령 4번 출구에 갖다 주고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삭제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마귀 사탄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중요한 걸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하고 우리 가족이 이러니까 안수를 해주니까 그냥 기억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고 세상에 20년 전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다가 블로그에다 세상에 이걸 전부 알려라. 수많은 사람이 연예인이나 수많은 정치인이나 자살로 위장해서 살해당하고는 이것이 자살로 했다고 정신조종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가족이 당했어요. 정신조종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도록. 정신조종 자살로,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에 알리라 해서 알렸더니 얼마 후에 네 가족이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당하게 될 것이니까 스스로 보혈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안수를 해서 안수라면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정신조종 기억력이 회복될지어다, 조종에서 풀려날지어다 하니까 바로 풀려난 거야 이게. 그래서 20년 동안을 Y기업의 정신조종 자살과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살인사건, 연예인 성상납, 뭐 연예인들 죽음에 많이 Y기업이 관여돼 있어요. 지금 저기 방배동집이 지금 45년 동안에 35년 동안을 Y기업이 저기 매매와 임대를 방해치고 단 한 건도 안 나가니까 내가 전봇대에다가 우리 담벼락에다 붙여서 전세 시세 6억짜리를 갖고 1억에 지금 이것도 소송을 당했어요. 전세 보조금 반환 소송인데 특약사항으로 이사를 갈 때는 저기 주인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세를 빼서 나간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는 것이 특약이에요. 대신에 시세 절반값에 임대료는 7년 사는 날까지 동결한다는데 7년을 동결해서 살다가 Y기업한테 매수당한 세입자는 100% 전부 이 짓을 해요. 똑같아요. 3번을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특약을 갖다 계산하니까 1억 4,50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걸 제 값을 받았으면 그 정도 이익을 받았는데 나는 그걸 하도 시달리니까 완도로 기촌할 때 내가 3배로 올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시세 절반값으로 들어와서 산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서울 와서 그 포크레인으로 담벼락 부시는 거 사방에 수도꼭지를 해서 천장
2층 천장 꼭대기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내서 40년 전에 그게 다 관이 다 폐쇄시켜버리고 동 파이프로 선도 서로 다 갈아버렸는데 난데없이 거기 물을 호수를 빼다가 거기서 온 집안을 물바다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찍어서 갖다 내보내니까 사람이 몰리니까 사람을 갖다 분산시키고 못하게 해서 이 지금 서울 집에 와서 내가 페인트를 칠하고 집에 그런 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서울 집에 살 때도 우리 남편하고 둘이 뭐 담은 돌담이지만 뒤쪽 면에 일부분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시멘트 벽이니까 그걸 포크레로 자꾸 찍어서 금이 가고 이러니까 이걸 내가 전공이 뭐 미술을 하다 보니까 조각하고 서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페인트하고 뭐 돌담 헐어내는 거 다시 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알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는 전부 생방을 못하게 그걸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자기 진실이 세상에 들통나니까 35년을 인대를 맡고 정신조정을 하고 도주를 맡고 우리 가족의 직장과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이 서초구청하고 짜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로 찍은 담을 우리 서초구청의 제1호 지점으로 담벼락 걸기 위해서 이 집으로 지정됐다고 곡괭이를 들고 7, 8명을 데리고 와서 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 지금 정치 코멘트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한 사람도 못 들게 막아요 지금.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꺼졌어. 됐어요. 오늘은 정치 코멘트를 저놈들이 막아서 한 명도 못 들게 다 막고 자기 가족들이 와서 듣는 척이에요. 데일리안 2025년도 7월 29일자 오늘 차 안에서 합니다. 강선우 사태 반면교사 민주당 최동석에는 비판 신중. 2025년도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데일리안.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Y기업이 나의 생방을 전부 막아버려서 동영상을 같이 찍어서 같이 이게 생방이 막히면 동영상으로 쇼스로 갖다 내보낼 거니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석의 문제 발언이 연일 쏟아지면서 친문 윤건영 외 현역 의원들 조용, 지도부는 인사검증 논란 확산 차단, 대통령실 여론 당내 반응 지켜볼 듯이라는 기사예요. 이거 이제 뭐 노트북도 엉망을 치고 뭐 핸드폰도 전문가한테다가 서울 와서 돈이 내니까 그게 어쨌다고요? 그 다운받은 거를 이거 좀 올려봐요 기사. 다운받은 것을 망가뜨렸대. 다운받은 것을 망가뜨리고 화면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이거 올려봐. 철저하게 생방을 막아서 저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빙글빙글 돌리고 화면을 망가뜨리고 그런 짓을 하죠. 여기서 최동석 신임 인사청문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이고 왜 이렇게 뭐가 눌러버렸나 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게 민주당의 뿌리가 DJ하고 DJ부터 시작해서 문재인까지인데 민주당이 문재인을 갖다 욕을 하고 DJ를 욕한다면 그 호남에서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게 할 짓입니까? 지가 얼마나 잘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 대통령 그 코로나가 세계를 다 엄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문재인 정부 경제가 그때 당시 세계 9위인가 뭐 이태리를 갖다 앞질렀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문재인을 욕을 내가 많이 했죠. 뭐 부동산 정치 이런 것들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지지했다고 지지했다고 무조건 잘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이나 김대중 욕하고 덤비면 그 호남 사람은 뭡니까?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나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아까 욕을 많이 했는데 데일리안이었어요. 데일리안. 뭘 내가 참 데일리안에서 이 뭐 내 지금 노트북 화면을 막 뉴스를 전부 다 차단시키고 꺼지게 하고 사람이 못 들어오게 빙글빙글 돌리고 화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지금. 이 서울 와서 데일리안에서 뭐 김동석이 말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사건이에요. 뭐 최동석인지 김동석인지. 최동석. 그래서
아, 나는 이번에 뭐 둘 다 안 찍었어요. 아파서 그때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서 한 2달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놔서 지금 하는데, 아,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 위에 보세요. 뭐 저기 그 민주당의 뿌리 그가를 흔들면서 지들이나 잘 알리지 전 정부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자기 당의 원로들을 대해서 전직 대통령도 갖다 구속시키겠다. 윤석열로 부족해서 문재인도 집어넣겠다는 소리 뭐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부지사 경기지사 할 때 여러 가지 뭐 그 범죄로 인하여서 재판받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들어있는데, 아, 김대중이나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호남 사람들은 지금 와서 그 사람들 다 전에 있었던 것들 다 이렇게 깔아 뭉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그렇다면 호남 사람들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나라가 먼저 굴러가지 그까지 호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호남 영남이 나라가 잘 굴러갈 인물이 중요해요. 나라를 막 쳐먹는데 호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 밑에를 좀 이렇게 지금 내 모든 걸 꺼버려요. 최동석 신임 썬가크로스의 난 정치 코멘트 데일리안 건데,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한테 막말합니까? 국가의 위상도 있는데. 나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친문대 친명 구도로 균열,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 확산 등 이유로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임명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하며 지금도 책을 팔면서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문재인이 책 장사하는데 책 장사가 뭐 어쩐데요. 국민들이 하다가 자기 집에 무슨 삼방 책방을 하나 차려놓고 많은 국민들한테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통령이 책방을 차려놓고 책 장사한다는데 말이 책 장사나 빵 장사나 밥 장사가 뭐가 다른데요? 그걸 책을 파는 사람은 그게 비하시키면 됩니까? 일종의 이 나라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이런 무식한 인간을 가지고 뭐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 친구입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고 막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문대 친명 구도로 균열이 생기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 확산 등을 이유로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동석이 문재인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감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감입니까? 뭐 12건의 범죄에서 5건을 재판받고 있었던 그 자기가 하면 뭐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갖다 불륜이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12건의 범죄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나요? 인권 변호사고 깨끗한 변호사죠.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인권 변호하면서 구속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이랬던 인물인데, 무슨 대통령감이 하나님이 지정해서 되면은 그것이 대통령감이고, 국민은 무조건 자기보다 학식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하늘에서 인정해서 뽑은 거예요. 다 대통령은 하늘이 정한 거예요. 지금도 책을 팔면서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는데, 지금 이 꼬라지를 만든 것이 어땠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OECD 국가에서 그 당시에 GNI가 국민 총 소득이 6위였어요. 6위. OECD 국가에서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독일이고 3위가 영국, 4위가 프랑스, 5위가 이태리, 6위가 한국이었어요. OECD 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MF를 극복하게 만든 한덕수 총리를 썼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한덕수 총리를 주미 대사로 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한덕수를 사용해서 국무총리를 시키면서 이 총리 경제총리가 누구죠? 최상목이 이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을 예전에 성공적으로 잘 치렀던 사람은 그대로 시행착오 없이 임명함으로써 나라가 OECD 국가에 6위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이 잘한 것은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인물을 문화보호부 장관이 유인촌이라든지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시행착오 없이 그대로 투입해서 나라 발전에 상당히 유익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을 때까지는 국정이 표류하고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해서 OECD 국가 6위였는데 민주당에서는 허건날 윤석열이 나라 망해먹는다고 하고 거짓말 쳤죠. 문재인 때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는 전염병 유행했죠. 무슨 전염병이요? 그 전염병 이름이 코로나가 세계를 다 해서 사방에서 시체가 도로에 쌓이고 이럴 때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태리를 제치고 우리가 그때 8위권까지 9위권까지 올라갔어요.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세계가 다 칭찬했던 그런 문재인 정부가, 나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을 욕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독재로 강남 죽이기를 하고 집 앞에 있는 사람까지 중산층을 전부 하류로 다 없어서 중산층이 사라졌어요. 전부 그냥 중산층까지 거지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죠. 세금을 1가구 1주택까지 강남에만 오래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나 지금 이번에 방배동에 집 페인트를 칠하러 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Y기업 장회장 하수인들이 생방을 지금 다 맞고 그 방배동 집에 Y기업이 35년 동안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고 집을 갖다 물바다를 만들고 온 장난을 친 것을,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담벼락을 찍고 이런 것을 갖다 비춰주니까 이애들이 즐겁을 하고 지금 내 생방을 서울 오니까 막는 거예요. 오늘 지금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은 무슨 지 친구입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게. 대통령 감이 되든 안 되든지 그따위가 말이 됩니까 그게?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임명 한 달 전인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감입니까? 지금 마트에 가면 슬리퍼 긁고 나온 아줌마도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감들이에요 다. 박사 석사학위 다 딴 사람 수두해요 대통령 감들이. 그런 유능한 국민들을 가지고 갖다가 이것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팔면서 책 장사한다고 하는데 이 문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명문대 나오고 무슨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지 전공 말고는 전부 무식하니까 대화를 해보면은 저거 정말 뭔데 나온 게 맞아? 멍청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언제나 다 늙어도 독서를 하고 늘 명상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 대학만 학교 오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대학만 학교 가면 명문대 합격해놓고 나서 실력이 떨어져서 명문대 학교도 아닌 내가 그 명문대 4학년짜리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내가 상을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뭐 대학 미전에서 그때 당시에 기성 작가 전시에서도 내가 상을 받았고, 명문대 뭐 S대학교 무슨 뭐 4학년짜리하고 경쟁이 붙으니까 S대에서 얘는 어리고 아직 이런 상 받을 상황이 더 많으니까 4학년한테 주자. 그러니까 H대 교수가 아이고 뭐 작품 질 가지고 상을 줘야지, 어떻게 4학년이고 주고 대학교 2학년짜리 주지 말자는 말이 안 된다. 작품 실력으로 가지고 주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나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늘 책을 봤어요. 대학교 시절에도 도서관에 학생책을 몇 개 놓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책을 갖다 밤새도록 책을 읽고,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서관에 그 사서가 나한테는 2권씩을 빌렸어. 하도 귀찮았나 봐. 내 학생증이 나한테 온 적이 없어. 헌재 본 책은 갖다 주고 또 그놈 가지고 바로 또 맡기고 새 책을 빌려오고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나 교수들한테는 2권, 3권 빌려준대. 나한테는 특별 대우로 귀찮아서 그러지, 날마다 갖고 와서 학생증 찾아갔다가 다시 맡기고 이 짓 하는 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2권씩을 빌려주고 줬어. 여기 봐요. 빌려줬어요. 왜 또 안 나갔나? 지금 최동석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책을 팔면서 책장 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책을 많이 읽고 우리 국민한테 책을 읽는 국민이 제일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젊은 시절에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이제 책을 갖다가 한 트럭씩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 대신에 성경을 읽죠. 성경도 책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젊은 시절은 수많은 철학서적과 많은 책을 했지만 성경만큼 훌륭한 책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열어서 많은 사람한테 독서라는 분위기를,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책장선하고 있다고 사람이 자기 생긴 대로 뱉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빵장사나 떡장사나 안 하고 책을 팔까요? 국민들한테다가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명문대에 나와서 대화해보면 멍청한 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 전공만 딱 파고 나머지는 다 멍청해요. 독서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최 처장은 2021년도 12월 발간한 저서 성취 예측 모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근데 비판하는 거야 다 자유지만, 전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있다는, 이거 국민을 우롱한 거죠.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이래서 이게 자격이 없는 거, 내가 보기엔 최 처장, 최동석이가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막말 할 정도면은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자신이 만든 성취 예측 모형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나누는데, 이재명 대통령 96점으로 그랬겠죠.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꼽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너스 70점으로 퇴보시킨 사람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 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마이너스 60점보다 더 점수가 낮았다. 내가 기가 막히죠. 이런 잘못된 굽어진 시각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자격이 있니 없니, 이건 최동석이 자체가 사람이 편파적이면서 능력이 없어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갖다가 지금 뭐 처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데, 이번 막말은 논란 최 처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겨냥한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발언이 드러난 것이 시발점이었다. 민주당 인지사에 대한 막말들도 하나씩 둘씩 수면 위로 드러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뭐 최동석이가 이재명이 흑심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성남 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많은 비리가 나왔잖아요. 뇌물이라든지 뭐 일본 북한 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온 것은 전부가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 이시까지 질질 끌어오다가 판결을 지금 재판을 받은 거죠. 12건의 범죄, 5건의 재판이 전부 다 문재인 시절에 다 뒤집어졌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앙금으로
뭐 온 세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뭐 많은 유럽 대통령들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많은 갖다 찬사를 보내고 또 남북의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치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단일을 놔줬죠. 유일하게 존경한다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김정은이가 문재인이었어요. 가장 민주적인 차원에서 북미 간의 서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이거 좀 해줘서 멈칫하고 있어요. 딴 짓 하지 마. 이거 그래서 지금 이번 막말 논란은 최 처장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경험한 모든 고통 원천이라 했는데 이재명의 모든 범죄를 드러내게 한 게 문재인이죠. 최 처장은 지난해 6월 유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도 해먹었다고 말했다. 이 싸가지 없네요 정말.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아주 인간 말종이잖아요. 지금 내 또 Y기업 자회장 하순이 쪽쪽 빼고 있네요.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정승호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승호 같은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왜 일이 뭐뭐 같은가 라고 욕설을 적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재인이 모든 고통 원천이라고 한 최 처장의 과거 발언들을 두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런 인물을 가지고 무슨 처장을 만들어낸 것 자체도 웃기는 거죠 이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재인이 모든 고통 원천을 한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친문대 친명 구도로 분열되는 모습을 비춰지는 게 부담스러운 탓인지 윤 의원은 그 뒤로 발언 수치를 낮췄다. 이런 사람을 무슨 뭔 사무처장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 처장 임명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면서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 사전에 이러한 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람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용이할 텐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면 그러면 지가 대통령감이고 이재명이 대통령감입니까? 당 지도부는 강선호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될 존재를 보이자 차선에 났다. 이런 인물을 가지고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욕먹게 하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가 무슨 뭐 몇 점을 줬어요? 197점이고 뭐 문제는 마이너스 뭐 70점. 이건 말도 안 되는 저기 망언이죠. 망언이라 할 것도 없어요. 병지 같은 짓을 한 거죠. 당 지도부는 강선호 사태 이후에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또 이런 인물을 또 했다 이거지. 이거 좀 박상혁 원내 수석 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공직사회 철밥통 이미지가 이런 부분을 깨려면 인사혁신처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중요한 인사 포인트로 생각해 임명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임명한 것이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함부로 막말을 합니까? 지한테도 내가 이런 국민이 싸가지 없다라고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은 최동석 막말 논란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래 주길 바래서 이런 사람을 앞으로 세웠겠죠. 그러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임명 하루 전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론 악화가 극단으로 치닫자 임명 강행에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던 만큼 최 처장의 향후 거치도 기추가 주목된다. 예. 대통령실은 강선우 사태 당시처럼 여론을 지켜보고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해 낙마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재명이한테 욕질하는 거예요. 내려보세요. 쭉. 아까 퍼센트 문재인 대통령 몇 퍼센트하고 이게 여기만 다. 보세요. 이 최 처장이
최상 뭐였어요? 최상무? 최상무가 아니고 최동석. 최동석이가 2000 스톱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전방위를 공격했는데 최 처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학습 능력이 없어 배우지를 못했다고 했다. 미친놈이네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허우대는 멀쩡해서 당시 평가는 좋았다고 비하했고, 그러면 종로 우리 한국의 정치 1번가인 종로에서 향교안 전 총리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큰 차이로 당선된 이낙연을 이따위로 싸잡아서 비판하는데 말이 됩니까? 문재인과 조국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문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하게 됐다. 이 누구예요? 최동석 맞아요? 최동석이가 지금 말하는 싸가지 보니까 이재명에 긁어내릴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런 인물을 가지고 독재를 쓰기 위해서 먼저 최동석이 같은 인물을 깐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을 비하시키고, 이게 말하는 주동아리에서 나온 말이 전부 이 말 같지 않고 국민들의 수준에 맞질 않아요.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책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빵 장사하고 떡 장사한 것이 좋냐? 책을 읽지 않는 것은 갖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합격해본 놀고 먹고 술 마시고 놀았어요. 지금이야 취업 준비를 해서 외골수로 그걸 달달달 외겠죠. 그러나 옛날에 있는 대학생들은 늘 철학서적도 있고 문학작품도 있고 가서 오페라도 듣고 연극도 듣고 여러 가지 장르의 많은 것들을 합사하고 독서도 많이 했어요. 많은 분야의 많은 독서에서 학식이 높았어요. 그래서 명문대 출신이라서 쓸만한가라고 대화를 해보면 속이 빈 깡통 소리가 많이 났어요.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독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책방을 열어서 이렇게 독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비하시켜가지고 책장을 산다. 문재인 정부가 아예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앓고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이태리보다 더 앞서서 9인가 8위로 갖다 올려놓고 바이든 대통령도 칭찬하고 모두 유럽 대통령 칭찬했던 대통령 아니에요? 성공적으로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했지만, 나는 문재인을 욕한 이유가 강남 사람 죽이기 1가구 1주택까지 전부 과세를 매겨서 부동산 정치 망쳐먹은 거,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지를 했지만은 잘못한 건 갖다가 총질해야죠. 근데 지금 이 최동석이는 지금 이거 보세요. 너무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 96점으로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꽂혔다는 거예요. 다섯 개의 재판에 12건의 법제가 한국을 발전시켰다. 이거 싸가지 없게 입은 삐뚤어져 말은 바르게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70점으로 퇴보시킨 사람으로 꽂았고, 문재인 대통령 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가 마이너스 60점보다 점수가 낮다. 이런 개똥 철학 같은 소리를 하는 인물을 왜 이재명이는 필요했는가? 이재명의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주목하게 되지 않아요? 이런 인간 말종 같은 놈을 갖다가 사무처장 뭔 사무처장? 이거 좀 내려봐요. 위로 올려. 이 사람 이름만 알리는 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것이 자격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모든 논리적이나 정상적인 어떤 것들 제시하지 않고 지 입맛대로 짓거리는 이런 인물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갖다 세웠다는 거, 이점의 흑심이 나는 들여다보여요.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왜 이런 것이 필요했는가, 그 사람한테. 왜 최동석이 같은 인물이 이재명한테 필요했는가. 독재주의를 쓰기 위한 디딤돌 아닌가. 지금 이재명이가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49%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가 지금 보수층에 국민의힘당에서 다 70대, 80대, 60대 노인들이 전부 이쪽으로 보수층들이 이재명 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인기가 지금 49% 당선된 사람이 마지노선이 49%였는데 지금 64까지 올라갔다가 요새 인사 문제로 62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49가 62로 올라갔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사에서 점수를 깎여가지고 2% 낮아졌는데 이 최동석으로 인해서